우리는 산을 오릅니다. 정상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그 고요함에 기대어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산을 바라봅니다. 사계절 옷을 갈아입는 그 웅장한 모습에 경애를 표하며 자연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지각판이 서로를 밀어내며 솟아오른 거대한 융기, 지구 내부의 뜨거운 마그마가 폭발하며 만들어낸 화산 활동, 그리고 그 위로 수억 년 셀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쏟아진 비와 눈, 살을 애는 바람이 깎아내고 다듬어 완성한 자연의 위대한 조각품. 이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리고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의심해 본 적 없는 산의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리적이며 너무나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잠들어 있던 지적 호기심을 깨워 가장 깊고 어두운 미스터리의 심연으로 안내할 호랑이 토끼 구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토끼굴은 아주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발밑에, 때로는 당신의 창밖에 항상 존재해왔던 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모든 과학적 설명이 어쩌면 진실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산이 자연의 아름다운 조각품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까마득한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파괴된 고대 생명체의 거대한 무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15분간 당신이 알던 세상의 모든 풍경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호랑이가 안내하는 이 토끼굴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과 같은 눈으로 산을 바라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2010년대 중반 인터넷의 한 작은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지구에 더 이상 숲은 없다는 제목의 도발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황당한 음모론으로 치부되며 조롱과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마존이나 시베리아의 원시림이라 부르는 이 거대한 숲조차 사실은 고대에 존재했던 진짜 거대 숲에 비하면 잘 가꿔진 정원의 발목 높이 잡초에 불과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가장 강력한 물증으로 세상의 모든 지질학자들을 비웃는 듯한 하나의 지형을 제시합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의 데블스 타워. 공식적인 지질학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속 깊은 곳의 마그마가 지표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굳어진 화성암의 일종인 암경이며 주변의 부드러운 암석들이 침식되어 사라지고 단단한 중심부만 기둥처럼 남게 된 지형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가설을 따르는 이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것은 명백한 나무 그루터기라고. 특히 이 기묘한 수직 기둥들, 주상절리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학계는 주상절리가 뜨거운 용암이 식으면서 부피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표면에서부터 중심으로 규칙적인 균열이 생겨 만들어지는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주도 해안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이 완벽에 가까운 육각형의 기둥들은 놀라울 정도로 식물의 섬유질 다발과 그 구조가 닮아 있습니다. 가설은 이것이 단순한 돌기둥이 아니라 규소 성분으로 치환되어 영겁의 시간 동안 화석이 되어버린 거대 나무의 페트리파이드 파이버, 즉 규화된 섬유질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무를 지탱하고 수분을 끌어올리던 생명의 고속도로가 그대로 돌로 굳어버린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데블스 타워가 유일한 사례였다면 그저 자연이 빚어낸 기묘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마치 거대한 거인이 칼로 자른 듯 완벽하게 평평한 로라이마 산의 정상.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테이블 마운틴들. 이 모든 것이 정말 서로 아무런 연관 없는 독립적인 침식과 풍화작용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거대한 벌목 현장의 흔적들이 대륙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은 토끼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즉 과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나무들이 존재했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벌목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상처와 폐기물은 전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가설은 그 충격적인 답 또한
우리가 매일 보고 배우는 풍경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노천 광산과 끝을 알 수 없는 사막입니다. 이 거대한 구덩이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인류가 구리나 다이아몬드 같은 지하자원을 캐기 위해 만든 현대의 광산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잠시 관점을 바꿔보죠. 이것이 만약 수백 킬로미터 크기의 거대 나무를 뿌리째 파내기 위한 고대의 채굴 장비가 지나간 흔적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거대한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땅을 퍼낸 듯한 이 기묘한 곡선 형태의 지형들. 현대 기술로도 설명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 이 모든 것을 고대 거목 채굴 현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설명되지 않던 많은 것들이 기이하게도 아기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주장은 바로 사막에 대한 것입니다. 전 세계 육지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광활한 모래 벌판. 우리는 이것을 암석이 오랜 시간 풍화작용을 거쳐 잘게 쪼개진 결과물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대 나무를 자르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수백억 톤의 톱밥이 바람에 날려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나무의 주성분 중 하나인 규소, 즉 실리콘은 바로 우리가 아는 모래의 주성분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모래는 어쩌면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거대했던 생명체가 잘려나간 흔적, 그 슬픈 잔해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들고 시선을 다시 우리 한반도로 돌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가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바로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의 울산바위. 화간감이 융기하여 만들어졌다는 공식 설명만으로는 저 기묘한 형태를 전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 6개의 거대한 봉우리는 마치 거인이 거대한 도끼로 나무를 내려찍다 실패하여 그 충격으로 길게 쪼개져 버린 파편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전라북도 진안의 마이산은 어떻습니까? 말의 귀를 닮았다는 저 두 봉우리의 표면에는 마치 수박 속을 숟가락으로 파낸 듯한 움푹 팬 구멍들, 타포니 현상이 가득합니다. 지질학계는 암석 내부의 염분이 결정화되며 표면을 약화시켜 생기는 풍화작용이라 설명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마치 거대한 나무의 몸통이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그 조직이 떨어져 나간 흔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삼방산. 주변의 오름들과는 전혀 다른 지질과 형태로 마치 누군가 다른 세상에서 가져와 이곳에 툭 내려놓은 듯한 이질적인 모습. 저 고독하고 비극적인 모습이야말로 이 가설의 가장 강력하고 직관적인 국내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이 땅에 솟아있던 거대한 생명체를 아주 깔끔하게 베어낸 것은 아닐까요? 그 슬픈 흔적이 바로 삼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제 이 토끼굴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잠시 이성의 끈을 놓고 상상력의 날개를 펼쳐보시죠. 만약 이 가설이 단 1%의 진실이라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 아니 지구 역사상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산 하나를 옮기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행성 전체에 걸쳐 수백 킬로미터 크기의 나무들을 베어낸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용의자는 우리가 모르는 초고대 인류 문명입니다. 아틀란티스나 레무리아처럼 신화와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잃어버린 문명. 어쩌면 그들은 현재 우리를 아득히 뛰어넘는 과학기술을 보유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거목들을 베어낸 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지구 외부에서 온 방문자, 즉 외계 지성체입니다. 그들에게 지구의 이 거대한 나무들은 자신들의 행성을 건설하거나 함대를 움직이기 위한 최고의 건축자재 혹은 에너지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마존의 나무를 베어 종이를 만들듯
그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채취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왜 베어냈는가? 단순히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고대의 지구는 이 거대한 나무들을 안테나 삼아 우주의 다른 차원이나 특정한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던 일종의 살아있는 유기체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무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행성의 신경계이자 통신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지구의 그 신성한 능력을 차단하고 인류를 이 물질 세계 안에 고립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생명의 선을 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전 세계의 신화와 종교 경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신들의 전쟁,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 나무의 소유권과 그 능력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우주적 규모의 전쟁에 대한 희미하게 남은 인류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질문,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잊게 되었는가? 이 정도의 대격변이 있었다면 왜 우리의 역사책에는 단 한 줄의 명확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가장 무서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자체가 의도적으로 삭제되고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쟁 혹은 벌목 작업 이후 승리한 쪽은 패배한 인류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는 모든 기술과 지식을 잃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채 원시 시대로 돌아갔으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동굴에서 나와 다시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인류의 역사는 사실 이 거대한 재앙 이후에 모든 것이 리셋된 상태에서 다시 쓰인 2회차 플레이의 기록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랑이를 따라 아주 깊고 어두운 토끼굴을 탐험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누군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그저 터무니없는 상상, 짜깁기 된 음모론이라 치부할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우리가 배운 지식의 틀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작동하게끔 설계되었으니까요. 저희 호랑이 토끼굴에는 이것이 100% 진실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굳게 닫혀있던 당신의 인식의 문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고 그 비좁은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새로운 가능성의 빛을 당신과 함께 보고자 할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당연한 것들에 정말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토끼굴의 존재 이유입니다. 모든 판단은 결국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창밖의 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눈에는 이제 무엇이 보이십니까? 단순한 흙과 돌의 무더기입니까? 아니면 한때 하늘의 별을 향해 웅장하게 뻗어 올라갔던 한 위대한 생명의 장엄하고 고요한 묘비입니까?